장기윤이 저한테 금고를 주면서 신주경 당신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도망쳐요. 이건 장기윤의 함정이에요. 탁성구가 장기윤을 배신하면서 신주경을 살려준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우아한 제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장기윤의 거짓말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윤이 금고를 확인했는데 탁성구가 장기윤의 금고를 훔쳐갔다는 반전으로 우아한 제국 97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그것마저 장기윤의 속임수였다는 게 밝혀질 것 같아요. 이어지는 예고편에서 장기윤의 계략에 속지 않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장기윤과 오랫동안 결탁해왔던 양희찬이었습니다. 양희찬은 장기윤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건데요. 기윤이가 목숨보다 소중히 하는 금고를 털려? 이건 뭔가 수상해. 장기윤이 또 함정을 판 걸지도 몰라. 양희찬은 장기윤의 금고가 털렸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양희찬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금고가 공개되면 장기윤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금고는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탁성구라고 해도 금고 부피가 그렇게 큰데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금고를 들고 나올 수는 없었던 거죠. 탁성구가 금고를 가져간 건 장기윤이 정우혁과 신주경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도난당한 것처럼 꾸민 연극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장기윤은 탁성구가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탁성구가 금고를 훔쳐갔어. 난 장부를 주고 엄마를 구하려고 했다고. 장기윤의 연기력은 연기 대상에서 대상을 받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엄청났는데요. 정우혁과 신주경은 장기윤의 말에 또 속고 마는 모양입니다. 이제 결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까지 장기윤한테 속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장기윤의 말을 믿지 말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증거만 믿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우아한 제국 시작할 때부터 거짓말만 일삼는 장기윤한테 종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도 속고 있어서 속이 답답한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게 있어서 결말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얼마 남지 않은 거 끝까지 볼 생각이 없었다면 그만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속출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속 시원한 반전을 준비해 놓았을 것 같아요. 탁성구는 여전히 장기윤의 말에 복종하고 있었잖아요. 네가 양희찬을 한 방에 죽이지 못하는 바람에 일이 꼬여버렸어. 양희찬이 이제 경찰서에 가서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게 틀림없어. 어차피 양희찬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던 놈이니까 양희찬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별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정우혁과 서희재야. 그것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해졌어. 정우혁과 서희재를 제거해. 장기윤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탁성구한테 정우혁과 서희재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탁성구도 장기윤의 지시를 따르기 힘들었어요. 수배자인 상황에서 탁성구가 또 그런 짓을 저지르면 탁성구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건 내가 감당해 줄 테니까 넌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일단 변호사단 꾸려서 형량 낮춰주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너 빼낼 거야. 그러니까 넌 정우혁, 서희재 처리하는 것만 신경 써. 장기윤이 그렇게 말했지만 탁성구는 장기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장기윤의 분위기가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야, 탁성구. 너 지금 내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거야? 뒷골목에서 주먹질이나 하던 깡패 자식을 경호업체 사장 시켜주고 번듯하게 사무실까지 차려줬더니 이제 내 명령을 거역해? 장기윤은 마시던 술잔을 탁성구의 머리에 집어던져 버렸는데요. 탁성구는 장기윤의 술잔에 맞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탁성구는 장기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장기윤은 자기를 정말 챙겨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장기윤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던 건데요.
장기윤의 지시를 따르는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탁성구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죠. 탁성구가 나가고 나자 장기윤의 본심이 드러났잖아요. 탁성구, 너도 이번 일 끝나면 정리해야겠어. 시키는 일마다 실수만 하고 무엇보다 넌 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탁성구가 배신을 결심한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절묘했습니다. 장기윤은 탁성구한테 연락해서 자기 사무실의 금고를 가지고 가서 정우혁과 서희재를 유인하라고 했습니다. 탁성구는 장기윤의 지시대로 장기윤의 금고를 가져가서 정우혁한테 연락을 넣었는데요. 장기윤의 비밀 금고를 넘기겠다고 하면서 약속된 장소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기윤한테 바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정우혁과 서희재가 약속된 장소로 오고 있습니다. 1시간 후에는 일이 전부 끝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은 장기윤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을 불러서 거기에 모인 정우혁과 서희재 그리고 탁성구까지 모두 깔끔하게 처리해버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탁성구한테 금고를 줘서 미끼로 유인해놓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전부를 처리해버리려는 함정이었던 거죠. 만약 탁성구가 장기윤한테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장기윤의 함정을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탁성구는 이미 장기윤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탁성구가 서희재를 만나기로 한 장소는 장기윤한테 보고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였던 거죠. 장기윤이 보낸 사람들은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님,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탁성구 그 자식한테 속은 것 같습니다. 장기윤은 그제서야 탁성구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는데요. 배신을 당해보고 나서야 배신당한 사람의 기분을 느끼고 있는 장기윤이었습니다. 그 시각 탁성구는 안전한 곳에서 서희재와 정우혁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장기윤이 저한테 금고를 주면서 신주경 당신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장기윤의 비밀 금고가 있어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주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탁성구는 자기를 개처럼 부려먹었던 장기윤을 배신하고 수배자 신세일 때도 자기를 사람처럼 대해줬던 신주경과 정우혁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주 탁월하고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끝까지 장기윤한테 충성을 다했더라면 탁성구의 결말은 차가운 바닷물에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을 테니까요. 정말 최후의 타이밍에 장기윤을 배신했던 덕분에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혁과 서희재는 장기윤의 비밀 금고를 얻었지만 홍혜림의 위치는 알려주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장기윤의 비밀 금고와 홍혜림을 교환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장기윤은 비밀 금고를 도난당했고 그걸 받지 않았으니 홍혜림의 위치를 알려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장기윤은 비밀 금고로 함정을 파서 서희재와 정우혁, 탁성구까지 한 번에 처리해버릴 생각이었지만 제 꾀에 제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홍혜림도 되찾지 못하고 비밀 금고만 신주경의 손에 넘어가 버렸는데요. 거기다가 자기가 수족처럼 부리던 탁성구마저 배신을 하고 말았네요. 이제 장기윤한테 믿을 사람이라고는 제클린과 유검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장기윤의 희망이었을 뿐 제클린과 유검사 역시 장기윤의 약점을 물어뜯을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적이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장기윤의 편은 이제 아무도 남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쓰레기 같은 인성이 드러나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거짓말만 해대는 장기윤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였습니다. 장기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쓸쓸한 모습인지 우아한 제국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똑똑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